네,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청운풍수 지리학회 이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책상 위치, 자녀분들 책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책상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의 구조 있잖아요. 우리 집이 어느 쪽 문인가? 그럼 내가 어느 방에서 자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해드릴 건데요. 계속 문명궁으로 나와서 책상 먼저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이거 보셨나요? 네. 책상의 위치.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문명궁은 오늘 많이 하셔서 아마 다 알 거예요. 요거 약간 어려우니까 네, 요건 오행의 상생 상극 조금 아까 도표를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요 프린트물 하나 있으면 다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본론인데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죠. 본명궁이 뭐냐, 3, 4, 5, 6, 7, 8, 9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자자를 써놨죠. 그 밑에 생자를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색깔, 본명궁이 목인 사람은 자기의 색깔은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색깔은 검정 계열이에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어디 앉아서 하라 그랬죠? 나를 도와주는 쪽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쪽을 이렇게 등지고 앉으면 안 돼요. 네, 나를 도와주는 쪽을 바라보고 앉으셔야 돼요. 계약을 할 때나 아이들 책상이나 아니면은 내 사업의 그 대표 자리 전부 다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만들어 온 거는 자 이게 본인 색깔 이게 그냥 이쁘라고 이렇게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요. 이 색깔이 본인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색상은 나를 본인 색상 그 다음에 나를 생겨주는 색상 그 두 가지를 각자의 본명궁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나를 바라보는 방향 예, 내가 딱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딱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보러 가잖아요. 요즘 선을 안 보는데 소개팅 가잖아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그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그 여자를 그쪽에 앉히십시오. 네, 그러면 그 여자한테 내가 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는 그냥 뭐죠? 여담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동쪽이나 동남쪽, 남쪽, 남서쪽, 동북쪽, 서쪽, 북서쪽 이렇게 앉아서 내 책상 예를 들면 사무실에 내가 대표라면 대표가 그 자리를 바라보고 앉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다 잠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직원을 뽑으시면 돼요.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직원. 특히 격리팀 이러면 돈 떼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을 뽑을 때도 면접상 이렇게 딱 걸리시면 돼요. 본인의 진짜 생년월일을 쓰십시오 하고 예, 그러시면 면접의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를 극해주는 사원을 이왕이면 안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런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랑 문명궁이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나랑 성격이 똑같아서 나를 너무 잘 알아. 여기 있거든요. 나랑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서로 건드리지 않을 건 안 건드려. 네, 그래서 나도 그 직원이 내 스타일이면 어떻게 일을 시키면 잘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직원 역시 저 대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들 둘, 딸 하나. 그런데 어렸을 때 진짜 큰아들이 너무 미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걸 안 믿었었는데 큰아들이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내 새끼인데 왜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지? 얘를 내가 화가 막 나면 왜 살이 간다. 때릴 때 살이 간다 그러잖아요. 큰일 나겠어. 막 그런 정도까지 좀 그래서 절에 가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불초도 켜놓고 많이 빌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14살까지 그걸 해줘라 그 말을 또 잘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하고는 이렇게 극사이클이구나. 그러면 그 극사이클을 좀 완화시켜줄 무언가를 그때 비보를 알았으면 했으면 괜찮은데. 그럴 때 예. 비보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모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 방을 푸른색으로 도배를 해줘요. 아, 예를 들어서 파란 게 아니라 푸른색이 이렇게 그린 계열, 그것도 푸른색이에요. 그 연두 계열, 연두계. 아니면은 하늘색 계열, 그거 싫어. 어머 나는 검정색이 좋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쪽으로 포인트 벽지를 해주시면 돼요. 음.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커튼. 네, 그리고 아이 베개, 뭐 이불 이런 거는 사실 뭐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좀 성격이 유순해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하나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깊게 들어가면 음식부터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이 맞는지 운명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뭐 2번, 5번, 8번은 부동산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식 장사도 맞아요. 2번, 5번, 8번 운명궁의 사람이 음식 장사하면 또 성공도 해요. 사업도 뭐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쪽을 하면 좀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직원을 쓸 때 그런 직원을 써야 되겠죠. 나를 생해주고 나를 많이 도와주고 영업을 나가서 해도 팔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격리를 쓸 때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해야 되겠죠. 나를 뭐 극해줘서 아우 저 사장 꼴보기 싫어, 나 저 사장 보면 열통이 터져갖고 빨리 퇴근 시간만 기다려, 이런 직원을 쓰면 능률이 전혀 안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미신이야 이러지만 이거 미신 아니거든요. 미신이 아니고 다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 5,000년 역사상 쭉 내려온 그런, 예, 통계예요. 풍수 지리에 의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도 탄생이 됐잖아요. 뭐 풍수 인테리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학교 들어오면서 교수님도 쭉 풍수를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조금 이제 따지죠. 조금 이따 이제 갓대 갈 때 제가 조금 자세히 집안을 좀 이렇게 해놓으십시오라고 얘기는 해드릴 텐데, 지금은 우선 내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책상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 아이가 먼저 문명공 좀 찾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명도에 따라서 258인 아이다. 그러면 남쪽을 바라보고 함께 하세요. 네. 저도 사무실에서 남쪽 바라보고 있거든요, 책상. 아, 그런데 아이방을 남쪽을 바라봤어. 근데 바로 뒤가 얘가 문이야. 그래. 방문. 그런 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책상을 좀 이렇게 옮겨야죠. 방문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방문은 피하셔야 돼요. 방문은 아닌데 네. 저기 길을 네. 뒤에 오는 사람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경우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서 앉아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등을 쥐면 되죠. 여기가 문이 있어요. 이쪽을 등에 의자를 두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꼭 벽에 붙여놓고 책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자를 뒤에 붙이세요. 네, 의자를 뒤에 붙이고 이렇게 책상을 좀 가운데 놔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책상이 한쪽 귀퉁이에 가 있거나 막 구석에 가 있으면 약간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방이든 집이든 이 구석에는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거 하나씩 해줘야 돼요. 벽에 이렇게 코너등 있잖아요. 네, 조그만 거. 네. 예, 그런 거에서 좀 밝혀줘야 돼요. 네. 잘 때도 거기는 불을 좀 켜놓고 자고. 아. 마루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들이 쟤가 왜 저렇게 공부를 하나 들들 볶지 마시고, 특히 여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네,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요. 예, 노랑 들들 볶으면요 안 해요. 그냥 너가 잘해라 이렇게 하고. 네. 뭐가 하고 싶니? 소금 막 부글부글 끓죠.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아래도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뭐가 하고 싶니? 이렇게 딱 물어보고 어떻게 해줄까를 우리가 말없이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색상이에요. 색상과 위치. 그거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도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들들 볶지 마세요.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명에 딱 따라서 이 직원은 관리, 이 직원은 뭐죠? 영업, 이 직원은 생산, 이렇게 시키셔야지. 열심히 해서 생산을 하면 능률이 막 이렇게 오를 사람을 영업을 시켜봐요. 절대 못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뭐 자기가 7.8기 이래서 부동산 자격증을 7번 안 떨어지고 2번 만에 땄대. 부동산 오거든요. 직원으로 오면은 사람을 상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거야. 네, 그렇게 내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면 8번 떨어져도 그 시험을 봐서 부동산 자격을 따서 부동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우리 애가 부변공이 몇이지? 그럼 그 본면공에 맞게 직업을 좀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주고. 직업은 너무 시간이 길어요. 요거는 이제 수업 들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책에도 있어요. 그런 직업군들은. 그래서 직업군을 볼 때는 아까 뭐 명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자기의 타고난 사주가 선천수예요. 이 본명공은 후천수예요. 이건 후천수는 내가 바꿔줄 수 있는 운명이고요. 선천수는 바꿀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숙명을 본명공 후천수에 의해서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안 돼. 나는 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본명공 숫자를 기억하고 그렇게 아이든 사람이든 어른이든 바꿔주면 본인이 서서히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일은 없죠,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하듯이 지금 우리 나이에도 아직도 할 게 많고요.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지, 부정적인 사고로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색상을 어떻게 쓰시냐면, 남자가 빨간색 뭐 이런 것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빨강 노랑. 의외로 저기 258이 남자의 경우 많아요. 그럼 이게 빨강 노랑이거든요. 붉은 계열이 나를 생해주고, 그럼 붉은 계열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색깔은 노란 계열이고. 그러면 이거를 남자애한테 쓰기 뭐하니까, 그래도 노란 팬티 빨강 팬티를 입힐 수도 없고 남자애를, 그럼 이렇게 침대 패드 뭐죠? 침대 그거 시트 그런 거 좀 바꿔주시고요. 이불도 바꾸고 베개. 네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뭐 노란물도 한 번 드려주고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노란물도 좀 드려주고 이렇게 여기 창문이 너무 어두워. 그래갖고 창문도 환하게 그냥 노란 커튼 확 달아주세요 그냥. 그리고 한쪽 벽에 예쁜 빨간 장미 하나 딱 갖다 해주세요. 너한테 생기를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빨간 도배를 하면 애들 기절하죠. 그렇다고 핑크 도배를 하면 더 안 되죠. 남자애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이렇게 해주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기운이 바뀌어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저희 방향에서요. 네. 이거는 한 국한적인 거지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을 서쪽을 나눌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거 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돌아선지 아니요. 조금 이따 이제 집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제 나침판도 갖고 왔거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방이면 방의 중간, 집이면 집안의 중간. 집안에 이제 거실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서 이 배꼽 높이, 딱 이 허리 높이에서 나침판을 재시는 거예요. 그 재는 거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해서 방은 방대로, 바깥에서 집안은 집안대로 한번 하시고 방은 방대로 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쪽이구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앉혀주고 지갑 있죠? 지갑 색깔? 네. 지갑 여자들은 바꿀 게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극한에서 내가 자꾸 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내 아들이라 중1인데 되게 예민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걔를 살짝 이제 걔한테 맞는 색깔을 내가 이렇게 슬슬 밀어 넣어줘요 이렇게. 심지어는 음식할 때도 걔한테 맞는 색깔의 야채를 사다가 내가 볶음밥을 막 해줘. 볶음밥 하면 모르잖아요 그 색깔이 뭐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냥 내 나름의 그냥 그렇게 해주고 좋아하는 입맛에 맞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도 저는 사실 맞춰서 아이 위주로 해주고 그래요. 잘 되든 못 되든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이제 보면은 그렇게 어린애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또래이시고 이런 것 같은데 장가 갈 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여자친구 오면 슬쩍 몇 살이니 이렇게 한번 쓱 물어보고 그래도 딸이 남자친구 데려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딸의 행복이 달린 거고 내 아들의 행복이 달린 건데 쓱 물어보고 그래 몇 월에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본명 숫자. 이 녀석이 우리 딸을 잘 해줄 건가? 아니면 이게 내 딸을 쥐고 살 건가? 이런 거.
그 아들도 내 아들한테 참 이렇게 조신한 아내가 될 건지 둘이 잘 좋아해서 살 건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도가 많으니까 남자애들 뭐 검정 파랑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빨강 노랑일 경우가 문제가 좀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살짝 바꿔주세요. 아이 모르게 뭐 지갑을 약간 그 황토색 있죠. 그것도 노란 계열이거든요. 황토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아이가 확 바뀌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 건강해져서 이러진 않아요. 절대. 그러지만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기운을 느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 네. 지금 258에서 네. 첫 번째로 좋은 색깔이 붉은색이네요. 생해지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랑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아와 날색을 썼어요. 네. 나를 생해주는 색. 그 다음에 나의 색. 나의 색은 그냥 꾸준히 쓰는 색이에요. 그냥 내가 이 색깔이구나. 내가 이런 심성을 가졌구나. 그런데 나를 도와줄 색상과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굴까? 이 본명공 숫자랑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저기에서 지금 258에서 남쪽이잖아요. 네. 남쪽이면은 붉은 계열을 입어도 된다 그러면 그 후에 동쪽, 동남쪽도 괜찮다는 거네요. 쪽에서 동쪽, 동남쪽, 남쪽이 괜찮다는 거네요. 아니요. 이거는 마주보는 방향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는 방향이 네. 꼭 남쪽만은 아니고 동남쪽이나 동쪽도 좀 나는 괜찮다. 안 되지. 뭐.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여기 쓴 방향만 바라보고 앉으셔야 돼요. 괜히 막 이렇게 너무 앞서가시면 이렇게 애가 탈날 수도 있어요. 나도 탈날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정확하게 방향은 이쪽만 딱 보셔야 되고요. 색상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만약에 화생토 그러면 화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고 토가 내 기운이잖아요. 그럼 토생금 하면 그럼 금은 어때요? 흰색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있거든요.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 흰색은? 아니 그렇죠. 왜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내 기운이 약간 뺏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네. 저기 사주에 네. 금기운이랑 이런 거에 많은데 수기운이 부족해요. 네. 수기운이랑 목기운이 부족한데 네. 이럴 때 저는 예를 든다면 노란색을 해야 되는데 네. 수기운이랑 그게 부족하면 뭐 검정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 본명궁에는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네. 제가 이제 그거는 명리 쪽이고 이거는 풍수 쪽이지만 네. 적절히 조화를 하자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타고난 숙명이에요. 그거는 네. 아 내가 이건 내 색깔이구나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운명을 다시 개척해 나가는 건 이 색깔로 보시는 거죠. 아, 그렇게. 그래서 그 색깔이 나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토가 네. 많거든요. 그 네. 사주에. 자, 그거 정리해 줄게요. 네. 네. 사주에 네. 화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토항 제철에 근무를 하면 어. 불꽃 옆에 근무하면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 그 사주는 여러분 성질에서 51%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주는 어쩔 수 없는가. 그래서 만약에 수가 부족하다. 네. 그러면 10년 대운에서 물의 기운이 들어올 때 내가 잘 돼. 네. 내가 부족하는 기운이 해에서 받쳐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 사주는 사주대로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10년 대운을 보는 이유가 사주에 여러분의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게 있어. 목합토금수가. 그러면 그 해가 와야만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금년이 기해년이란 말이야. 토의 해란 말이야. 토가 들어왔잖아. 황금 돼지띠니까. 그죠? 그러면 토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금년에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층별로. 네네. 왜냐면 이제 금년 같으면 뭐 금년의 전체 기운이 목의 기운이니까 목생화에서 화가 되는 게 2하고 7이거든. 그러니까 2층하고 7층이나 12층, 17층이 잘 되거든. 그런 층마다 또 되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게 알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오늘 첫 시간에 다 못 배워. 그러니까 오늘 이거나 잘 들으세요. 네, 그거 하려면요 사실은 답을 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거 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본명국으로 뭐 내가 나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좋은 색깔 아닌 색깔 뭐 다 있잖아요. 몇 층에 살면 좋은가 나한테 맞는 층수는 어딘가 나는 어느 해에 잘 될까 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고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네. 그 동방대 저기 식이요법사라는 게 있어. 네. 그 사람 본명 음양오행을 가지고 식이업 도움이 되는 색깔 음식을 주는 거야. 이 식이요법사야. 오. 대체의학에 필요해. 그 대학원생들은 지난 학기 좀 배우듯이 그런 것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얼굴 모양 이거 봐봐.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다래. 그래서 사람 얼굴은 동그란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과일은 햇빛을 받은 건 다 동그래. 과일이 동그래. 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가장 이쁜 게 동그란 거야. 네모다란 거다. 근데 이 몸은 네모다랗잖아.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있어갖고 여러분 동전이 동그란 동전의 가운데 사각형을 뚫어놓은 거야. 동전이. 음양 조화로 그것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 이 제 철학이 들어있는. 그거 하려면 지금 한꺼번에 못 배워. 저거 빨리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약간 그 뭐죠? 참고하시라고. 네, 아이들 방에는 9층 이상의 탑을 책상에 이렇게 하나 놓아주세요. 그런 9층 이상의 탑이 있어요. 인터넷에 팔아요. 그런데 예, 그 탑을 철탑도 있고 뭐 돌로 된 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모기 기운이네 아이는 나무로 된 탑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탑을 하나 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쭉 책을 놓는단 말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왼쪽에 놓고 한 권씩 갖다가 그래서 하고 오른쪽에 책꽂이에 꽂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업하시는 분들 책상에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막 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놓을 때 꼭 왼쪽에 놓으십시오. 그런 서류 쌓아두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에 쌓아두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끼리가 좋대요. 그래서 코끼리만 딱 갖다 놓는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물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끼리는 물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 수반이 있거든요. 요만한 거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팔더라고요. 숯이랑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수반을 놓고 그 옆에 코끼리를 놓으시면 훨씬 더 상생하는 기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는 물을 채워놔야 돼요. 그렇죠. 수반에 물. 왜 요새 저기 행운목 있죠. 행운목. 그거 하나 있고 숯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예, 그런 수반에 물을 항상 이렇게 갈아주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방향? 코가 힘차게 딱 올라가는 게 좋고요. 아무데나. 예, 그거는 별로 방향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두꺼비는 달라요. 원래 두꺼비를 사면 뭐 하나 딱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돈을 물고 들어온다고. 네. 걔는 이렇게 문 쪽으로 입이 가게 놓으면은 예, 물고 걔가 나가요. 그래서 물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예, 문 쪽으로 엉덩이를 놔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그림이나 화분 이런 걸 갖다 놓거든요.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좌청룡, 우백호. 그러면 뭐냐면 좌에는 용그림이나 화분 이런 건 이렇게 좌측에 놓으시는 거예요. 뭐 책상에 올려놔도. 그리고 우측에는 붓글씨로 쓴 이런 저기 족자나 뭐 액자 이런 거를 놓으시는 거예요. 뒤에 벽에 이렇게 걸어놔도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 정도 참고하시면 사무실이나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거실에서 봤을 때요. 네. 그 어느 쪽을 좌측으로 보느냐, 앞에 베란다 쪽을 봤을 때 좌측을 보느냐. 아니요, 그냥 앉아서. 여러분이 책상에 있을 책상. 때는 책상 앉아서 왼쪽 예. 무조건 좌측이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나경 네. 나침판 가지고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든 호주든 네, 남반구 상관없이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왜냐면 하시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 있잖아요. 내가 좋은 방향 그쪽을 바라보고 앉은 상태에서 좌측, 우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라보고 네, 바라보고 아. 네, 바라보고 좌측,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사실 더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 그걸 빨리 우리 해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의 집을 음택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집을 양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택풍수란 집과 관련된 풍수를 양택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출입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 대문이 다 이렇게 이런 한옥이었으니까 대문하고 관계가 있지만 요즘에는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이
우리의 주 출입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현관문 밑에 아니요. 자기 집문 아파트로 치면 10층 이하는 들어가는 현관문도 그 작용을 해요. 네. 받아요. 근데 10층 이상은 내에 들어가서 문 딱 열고 들어가서. 11층으로 들어가서 그 문의 방향을 정하시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를 딱 선택해서 그걸 양택 상유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들어가는 주 출입구와 그 다음에 생기가 넘치는 방, 거기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태워버릴 그럴 주방에 불이 있잖아요. 하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 문을 재서 그 문 방향에서 어느 방에 생기가 있는 쪽인가. 그 저 방이 없는 분은 거실에서 테레보다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라는데 요즘 아파트는 다 그거에 맞춰서 풍수에 의해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 아파트에서 이제 구조도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가보면 거의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마루에 놓을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교보해주고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방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걸 해주죠. 이 방은 뭐 딸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럴 만큼 중요한 게 만약에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주방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뭐 그냥 제 혼자 교수님한테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가끔 이렇게 브루스타 갖다 놓고 라면 끓여 먹으라 그래요. 그냥 약간의 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제가 보기 이제 이걸 너무 많이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출입문 방향에 따른 생기방과 주방.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8가지 방향으로 있어요. 딱 더 이상도 없습니다. 뭐 전 세계 다 똑같은데요. 동사택 4방향과 서사택 4방향이 있습니다. 동사택 4방향은 북쪽, 남쪽, 동쪽, 동남쪽. 자, 이걸 감리, 진손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사택은 북서쪽, 남서쪽, 동북쪽, 서쪽이 서사택인데요. 이거는 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입문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서사택이구나, 우리 집이 동사택이구나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운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나침판을 좀 가지고 다니는데 이 나침판이 이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문방구에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내 배꼽 높이에서 이렇게 나침판을 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서 재라 그랬죠? 집안의 중간, 가장 중간에서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저쪽이 북쪽 방향이구나. 그러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저 문은 북서 방향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돌아서 재보세요. 맞는지 한번 잘 모르잖아요. 검토해야죠. 그죠? 역시 북서 방향이 저 문이. 돌아서도 한번 이쪽으로도 재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한쪽으로만 지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이거를 바닥에 놓고 재시면 안 돼요. 바닥엔 항상 자기장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재면 얘가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무슨 전자파가 있거나 뭐 이런 쪽에 놓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실의 중간이나 집의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 손을 놓고 하는 거고요.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하라면 아들, 딸들 잘해요. 젊은 애들. 이거. 다운받아서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잰 다음에 우선 제가 서사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사택은 남서쪽에 출입구가 있는 게 서사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집 문이 이렇게 출입구가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이면 문을 딱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이 육살 방향이야.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육살 방향은 주방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태워버려야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주보는 방향이 생기 방향이에요. 제가 뭐 표로 다 여기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생기 방향. 이쪽에 있는 방이 제일 좋아요. 자, 사업하는 사람은 재물운도 뚫려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도 항상 맑고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이 생기 방향 몸이 건강을 해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건 이제 두 가지만 딱딱 짚고 넘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절명방 있죠. 여기에 있는 방은 아파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나 아내분들 배우자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희가 잘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나? 어쨌든. 네. 그리고 여기 오기방은 이렇게 저 귀신이 모이는 위치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좋냐면 철학관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은 이쪽 방이 또 좋아요. 이쪽에 방을 쓸 거예요, 아마. 손님 받는 방을. 네, 그렇게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연년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랑이 싹 트는 방이에요. 시집 장가 보내고 싶어 죽겠는 아들 딸이 있으면 이쪽 방향에 방을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 집 문이 지금 어느 쪽인지 지금 전혀 모르시죠? 집에 가서 재봐셔야 되죠. 재봐야 돼요. 아세요? 계속 하고 오셨나요? 자, 다음에 우리 집 문이 서쪽이야. 여기도 서사택이거든요. 서쪽인 분은 들어오면서 왼쪽이 생기방이에요. 북서방향. 북서방향이 생기방향이고요. 이쪽 동남방향이 육살방향입니다. 자, 제가 얘기했듯이 육살방향은 주방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요. 생기방은 집안에서 제일 좋은 위치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집안에서 정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무조건 그 방에 재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장이다. 그럼 내가 저 방을 써야 돼요. 그래야 몸도 안 아프고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도 막힘없이 잘 나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해라는 뜻인가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동북쪽도 서사택이에요. 동북쪽은 남서쪽이 생기방향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육살방향이고요. 예, 육살은 주방에 있어야 될 곳, 이쪽은 가장 좋아야 될 곳. 여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특별히 좋은 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데는, 사람이 자면 안 되는 데는 육살방, 절명방. 네. 여기 화야방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기방 다음으로 좋은 데가 여기 보기 쪽도 좋아요. 그래서 이 문 쪽은 전부 보기 방향일 거예요.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네, 보기 방향으로 돼 있고요. 이 문, 그렇다고 문 앞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좀 보시고, 오늘 가서 이걸 재보시는 거예요. 나침판으로 재보고, 아, 어느 방이 제일 좋은 방이구나. 그러면 혹시 작은 방이 제일 좋은 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얼른 바꾸세요. 작은 방에 우리 침대만 딱 갖다 놓고 자야지. 네, 집안에 제일 근데- 건강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 자야죠. 아이 중에 네, 취업을 준비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 네. 방을 주는 것도 괜찮나요? 보기방으로 가야죠. 그 아이는. 그 문 앞인데 문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 아니 두 개, 양쪽에. 근데 내가 자는 방이 육살방, 육살방. 아, 그래요? 네. 라면 끓여 먹어야겠네. 그렇죠. 가끔 거기 계란도 삶아 드시고. 다시 정확히 잘 보세요. 네, 정확히 아마 잘 보세요. 이 집이 아파트는 그렇게 나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잘 돼 있어요. 아마 이 방향을 잘못 재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확히 남향이고 네. 문이 아, 서쪽이에요. 그래도 재봐야 돼.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사실 신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가서 그거부터 뭐 각 지도부터 다 재보고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비보는 또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말이 엄청 길어져요. 자, 이게 서사택 마지막인데요. 북서 방향의 문은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 그죠? 서쪽 방향이 생기 방향이에요. 그리고 북쪽 방향이 육살 방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다음에 다시 또 해드릴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 동사택을 처음 들어갔는데요. 동사택이 문이 북쪽으로 나 있잖아요. 북쪽으로 나 있으면 동남 방향이 생기 방향입니다. 그리고 북서 방향이 육살 방향이고요.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서 제가 요거만 좀 크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방 다 괜찮아요. 여기 연년방도 괜찮은데 혹시 바람 날 수도 있으니까 부부가 계시는 분들은 뭐 애인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어디가? 생기? 연년방. 연년. 네. 그냥 재미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진짜 애인 생겨요. 그리고 여기 동사태에 또 동쪽이 출입문인 집은 남쪽이 생기방이고요. 그 다음에 동북쪽이 육살 방향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우리 하나씩 다 넘어가고 다른 얘기 할까요?
네. 그리고 동남쪽이 출입문이신 분. 이분은 생기 방향이 북쪽이고요. 육살 방향이 서쪽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쪽이 출입문이신 분. 이분은 생기 방향이 동쪽이 되고 남서 방향이 육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얘기한 거는 뭐 재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끔 거기다 이렇게 좀 불 좀 떼세요. 저쪽 아닌 분들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방향은 다 이렇게 끝냈는데요. 집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우선은 제일 깨끗해야 돼요. 네, 주의할 건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저 프린트를 다 못 해와서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관이 제일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은 식구들이 수만큼만 나와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면 두세 개씩 나와서 여기가 꽉 차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현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신발장 있죠. 신발장 이렇게 가운데 거울 있잖아요. 여기 판 있죠, 판. 네네. 네네. 거기에 이렇게 꽃 받침 있는 작은 화분, 꽃 받침을 놓고 작은 화분을 하나 거기다 갖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뭐죠? 그 노란 소구 뭐 이런 거. 아니면 가끔 후리제 같은 거 사와서 노란색이 집안에 좀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황금색하고 연결을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집안에 꽃을 뭔가 사올 때는 노란색을 사오는 게 제일 좋아요. 노란 해바라기. 그건 생으로 갖다 놓기 좀 힘들잖아요. 노란 해바라기는. 그래서 근데 그걸 조화를 갖다 놓으시는 분은 안 돼요. 뭐든지 조화는 집에서 치우셔야 돼요. 예, 그건 죽은 기운이고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좋다는데 이러면은 해바라기가 막 씨앗이 너무 잘 익은 그런 액자를 하나 사세요. 예, 그래서 예, 들어오는 현관이나 뭐 이렇게 거실에 걸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는 거는 들어오는 현관문에 이렇게 띠리링 거 예쁜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종. 네네. 그거 하나 걸어 놓으시면 집안이 요즘 식구가 없어서 적적하잖아요. 이 집안이 적적한데 그걸 하나 걸어놓으면 이렇게 문을 딱 열면서 뜨르릉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양의 기운을 싹 불러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괜찮고요. 하나 더. 네. 그거를 안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네, 문 바깥에다 거는 거. 오 진짜요? 네, 바깥에. 다 안에 걸어놨어요. 안에 걸어. 바깥에다 걸어야지. 아 그래. 네. 뛰어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에다 거는 건 소용이 없어. 바깥에서 운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다 걸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99.99% 다 안에 안에다 걸어놨어요. 걸어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집어갈까봐. 네, 안 집어가. 아이 네, 집어가면 또 사. 별로 안 비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집은 중간에 이렇게 가림막을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시면 좋아요가 아니고. 그건 왜냐면 화장실 문을 늘 누가 닫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막 활딱활딱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바로 보이는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변기 뚜껑도 열려 있으면 안 돼요. 닫아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죠 이거 이렇게 세워놓는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림막 같은 거 하나 네. 이렇게 놓으시고 그걸 놓을 자리가 없는 집은 화장실 그 앞에 위에 천장에다 이렇게 발 하나 이렇게 꼽아 놓으세요. 네, 발 밑에 이런 딱딱한 거 없는 그냥 이렇게 네네. 네네 열린 문으로 바로 이렇게 보이죠? 네네네 보이지 않게 그런 게 또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주방하고 화장실이 마주보는 집이 있는 경우 있어요. 주방하고 화장실이 마주보면 정말 안 좋거든요. 아, 그 중간에도 가림막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거는 보통 주부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뭐죠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거 나란히 둔 집은 없죠. 그거 나란히 두시면 안 돼요. 예, 그럼 극과 극이에요.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하고 냉장고 이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띄워놓든지 중간에 다육이 식물을 그 사이에 좀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다육이? 네, 다육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스레인지하고 저희 집도 그런데 이렇게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바로 그 싱크 배수구하고 가스레인지가 나란히 있어. 네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육이 식물을 좀 갖다 놓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요새 왜 그 가림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싱크대 이렇게 물 튈까봐 가림막 네. 그런 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괜찮고요. 이렇게 마주 보면 안 돼요. 아,
마주 보면 안 되지만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건 괜찮아요. 귀엽죠? 좀 떨어져 있거나 예 그런 거 괜찮은데 마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화장실 변기 뚜껑은 꼭 닫아놓으라고 하시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집은 강아지가 드나들면서 소대변을 봐야 돼서 문을 항상 열어놓는데 화장실을 그런 데는 이제 앞에 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꼽아놓 주시면 되고요. 예. 그런 정도 들어가는 팁. 입구에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요? 아니 그냥 발을 하나 이렇게 얇은 그 천으로 된 발 있잖아요. 얇은 거. 예, 발 딱딱한 거 있으면 드나들기 불편하니까 그거 천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꼽아놓으면 그거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비보가 되죠. 그렇다고 화장실 어디 뜯어 옮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똑바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옆으로. 정면으로 우리가 약간 옆으로 보이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서서 45도. 45. 서서 45도. 예, 이렇게 하시면 이 안에 화장실 문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를 보시면 돼요. 45도. 네, 네. 서서 팔을 이렇게 벌리면 45도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좋다는 거는 좀 해놓고 싶고 싫다는 거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집안을 꾸미는 건데 그 미신이야 이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거실 같은 데에는 굉장히 싱그러운 사과 그림이 있어요. 예, 사과 그림 중에서 파란 사과 그림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빨간 사과 순으로 하자면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석류 알이 듬뿍 있는 그림을 액자를 갖다가요 침대 위에 걸어놔 주세요. 이거 선물이다 이쁘지 이렇게 딱. 네. 그 알수만큼 손자가 생기진 않지만 네. 아이를 생기는 게 하는데 예, 그런 도움이 돼요. 그것도 둘이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뭐 아기가 생길 날 뭐 어떻게 해야 생기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게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쓰지만 그때 돼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예. 내가 이때 돼서 뭔가 이렇게 돈을 떼이려면 너무 우습게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돈이 벌리려면 또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게 내 기운을 어떻게 바꿔주느냐는 이런 풍수 인테리어에 의해서 또는 내 본명궁에 의한 그 색상이나 숫자에 의해서 그런 게 바뀌거나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운을 몰아가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몰 수 있는 그리고 생기 발랄하게 막 몸이 항상 이렇게 아프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죠. 그게 풍수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절명방 뭐 이런 쪽은 사실 있다 보면 몸이 아파져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지혜죠. 예, 생활의 지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거실에 현관- 질문이 네. 있는데 거실에 네. 아까 파랑 사과를 네. 그림을 붙여라 그랬는데 네. 거실에 소파를 놓는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소파는요. 우리가 이제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앉잖아 소파에 네. 앉는데 등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마주 보여야죠. 앉았을 때 마주 보여요. 현관에서. 네네. 이렇게 대각선 쪽,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놓는다던가. 근데 아예 반대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장 꺾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발장 꺾여야 되나? 집이 아무도 구조가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등을 보이고 앉지 않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네, 그렇게. 요즘 우리 아파트는 아예 오디오 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코드가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옮겨요? 글쎄요. 그건 전기 기술자한테. 왜냐면 보통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도 코드가 있거든요. 반대에도. 요새 아파트 그렇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옛날 아파트는 아마 한쪽에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있어요. 때 네. 소파 뒤에 그러면은 그 그림이 그려야 되나요? 그죠? 소파 여기 위에 있으면 이쪽 돼요. 소파 뭐딱 위에. 머리 위가 아니어도 소파 위쪽에 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시계 같은 거를 걸어 놓잖아요. 거실에 시계는 이렇게 좀 소리가 나는 시계 걸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 팔각 시계가 좋습니다. 내가 사놓는다면 아니면 남의 집들이 선물로 사다 준다면 팔각 시계를 소리가 나는 거죠. 뭐 뻑뻑뻑뻑 이러든지 네 그런 거기다가 네
그런 거 이렇게 종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있잖아요. 종소리 띵띵 나게 그런 시계 정도 걸어놓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시계를 걸 때도 동쪽에 거시면 돼요. 동쪽. 동쪽. 그거는 몸명공하고 상관없이 소리 나는 건 동쪽에 거시면 돼요. 소리 나는. 예, 어항 이런 것도 동쪽에 놓으셔야 되고요. TV도 동쪽에 놓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실험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혼자 살아. 저것이 장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주라고 안 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집에 딱 어항을 하나 갖다 놔주세요. 이제 어항이 아니야, 이거 반대다. 장가를 만약에 어항을 집에다 갖다 놔, 혼자 사는 독신이 어항을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고 내 돈만 뺏어가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어항을 좀 갖다 놓으시면 그 자식이 돈을 좀 벌어요. 그런데 연애운은 없어져요. 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안 생길 거고 여자는 남자가 안 생길 확률이 큽니다. 네. 그런데 돈은 벌어와서 나한테 더 이상 손 안 벌려요. 요즘 막 40대에도 부모한테 돈 타 쓰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40대에서도 공부하는데 네가 날 벌어먹여야지 지금 공부를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럴 때는 딱 어항을 해 놓으시고 안에 이제 뭐 그게 아니면 아이가 아니고 자녀가 그걸 그 어항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잉어 그림이 있는 액자를 갖다 좀 걸어놔 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집안에도 괜찮아요. 예. 그 집안에 놓으실 때는 막 힘이 넘치는 잉어 그림 9머리가 있는 그림을 갖다 액자를 걸어놔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들은 8마리가 그려진 액자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 관해서 내가 집안에 그래도 생기가 도는 나를 좀 상생시켜줄 우리 식구들을 편안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게 해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막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정리 좀 해오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정리를 다 못했어요. 아마 오늘 좀 빠뜨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8마리 그림을 사업장에다 걸어놓는 그렇죠. 예, 장사하는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9마리를 갖다 하시면 안 돼요. 9마리 집, 우리 집. 장사하시는 분은 8마리. 예. 그런 그림도 이렇게 풍수에 관한 그런 액자나 뭐 시계 이런 걸 다 파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놔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도 뭐 궁금하신 거는 저희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년을 배워도 다 못 배워요. 어쨌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좀 실망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